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겨울부터 스님 법문 듣고 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서 네. 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편안해져서 남편이 스님께 아주 매우 감사해합니다. 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네. 고1, 중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1 큰아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거는 1학년 때부터 이제 몰려다니더니 2학년 때부터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이제 끊는다고 하다가 또 못 끊고 중3 때는 아예 왜 끊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놀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학교 시험은 신경 안 쓰고 놀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 과목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3 1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3개월 반 동안 그러니까 올 3월 말까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마저 하던 공부도 겨울에는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제 같은 학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긍정적 영향을 받아서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병이 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발각이 돼서. 그래서 담배를 맨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피다가 걸렸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끊겠다고 앞으로 끊겠다고 안 피우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도 이제 끊으면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그걸 못 견디고 또 다시 참지 못하고 또 피우다가 어제 2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학교에서 피우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가 퇴학을 당하든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방황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고 그 스님 법문 듣고 제가 그 아이한테 잔소리 많이 안 하고 20살 때까지는 내가 널 봐주겠다 도와주지만 그 안에 네 자립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뭔가 좀 느낀 게 있었는지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자기가 진로도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에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돕게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건지 제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참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뭐 큰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애들 그만하게 할 때 그렇게 잘하는 거고 내가 볼 때 큰 문제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자기 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 내 멋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남을 두드리 패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담배 피우는 게 낫고 안 피우면 낫지만 아시겠어요? 네. 남의 물건을 뺏는 것보다는 낫고 네. 또 여자의 성추행하는 것보다는 낫고 네. 아시겠어요? 네. 또 남 사기치고 애들 남을 속여가지고 돈 뺏고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화가 필요한 거지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그건 조금 야단을 쳐야 할 일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피우는 건 좀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안 피우면 좋지.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안 피우는 게 좋지만은 자꾸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면 자꾸 아이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가 우선 공부는 안 해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는 거는 엄마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스님 볼 때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학교 공부 몇 등 더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이의 미래에
소중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또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이제 자각을 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어릴 때 공부는 엄마 힘으로 시작한 거라면 자기가 공부 안 하다가 이래봐야 내만 손해구나 해가 자기가 발심을 한 거니까 이거는 격려해 줄 만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근데 담배 피우는 흠이 있지만은 그 아이가 갖는 장점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흠은 아주 작은 거다. 그래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네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만 퇴학이 된다면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간다면 전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가 또 방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상처로 인해서 엄마는 사실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하고 약속은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 피우겠다고 엄마하고는 약속할 수 있겠냐. 학교에서는 안 피우겠다. 학교에는 담배를 안 가져가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가져가도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피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나중에 담배를 완전히 끊는 건 또 딴 약속하더라도 우선 급한 거는 적어도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첫 번째 피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안 핀다고 하고 두 번째 이제 걸리기 전에 느낌이 다시 좀 피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 그거 학교에서만은 자기는 안 피니까 안 핀다 그러면 안 피면 되지. 그래 안 핀 사람은 뭐 안 피면 되니까 쉬워요. 피는 사람은 또 어렵다 그래. 네. 그래서 그걸 자기 제가 잔소리 안 하기도 어렵듯이.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적어도 그 아이가 피는 것 같아서 제발 학교에서는 피지 말아라. 이게 두 번 이제 두 번 되면 세 번 되면 진짜 큰일이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또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더 큰 충격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피우면 더 좋지. 아예 안 피우면 학교도 안 피우지. 네. 그러나 학교에서 피워서 너가 근데 그러고 아이가 만약 그래서 정학을 가야 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담배를 피워서 정학을 가는 게 이 아이의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또 방황하게 되는 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엄마는 더 크게 보고 아이를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아이의 인생을 봐야지 그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보면 안 된다. 네. 일단 긍정적인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엄마는 안 피우면 좋아. 당연히 안 피우면 좋지. 그러나 또 피워서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학을 가더라도 아이가 격려를 해줘서 그 공부하는 그 자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만 다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자기는 뭐만 하면 감사하다고? 학교만 다니면. 그래. 네. 공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학교만 다녀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해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를 자기의 의식 세계에 가둬놓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요즘 같은 엄마 밑에서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나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엄마들 밑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간섭과 규제를 안 받는 속에 즉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아이 무슨 사고만 났으면 좋겠다. 이건 뭐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 어디를 가든 뭐 이런 거 뭐 대학 안 가든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시골에 있으니까 초등학교만 그저 다니고 중학교도 뭐 동네가 다 안 가는데 몇 명만 갔으니까 뭐 이거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뭐 살짜리나 메고 와가지고 밥이나 안 굶나 이런 생각하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공부한다고 야단 맞았지 안 한다고 야단 맞은 적은 없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한다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있으면 아버님 짝대기로 갖고 와서 마루장을 때리면서 야 이놈 자식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래요. 당장 일하러 가 이러면 막 책 집어 던지고 밭에 가서 뭐 소프를 배우든지 나무를 하든지 일하고 밤에도 공부한다고 책 좀 볼라 그러면 막
초롱불 기름 달란다고 난리예요. 어두우면 자지. 뭐 한다고 불을 밤새도록 기름 달겠냐. 그러면 이제 방문장관 이렇게 쳐놓고 그래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키려면 공부하면 두드리 패야 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애가 숨어가 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조금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돼야 그 자산이지 부모가 억지로 시킨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여러분들 자신의 기분을 만족할 뿐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 쌓는 거는 앞으로는 별 의미도 없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셈번도 잘하고 암산도 잘하고 수산도 잘하고 이런 게 굉장했는데 요즘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처럼 앞으로 이 지식을 뭐 20년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기만 하면 돼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어떤 과제가 나오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과제를 뭐 부처님 해결해서 하나님 해결해서 해결 안 되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이루어지잖아.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 해결할 거냐.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경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패드 눌리가 찾아가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창조적인 인간, 자주적인 인간이에요. 지식은 거기에 그냥 하나의 필요로 하는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칠 때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기계 가지고 가서 쓰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하면 야단도 치고 이럴지 몰라도 중학교 들어가면 지가 안 하는 건 지가 안 하는 거고 안 하면 좋잖아요. 자꾸 저 학비도 덜 들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자 보내든지 고등학교 보내든지 뭐 이렇게 던져놔야 지가 답답해서 하지. 근데 부모가 그걸 못 견디죠. 여러분들은 그걸 못 견디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애쓰고 애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요. 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